네, 가장 활발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목요일장 보고보고 리포트 통해서 종목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최성환 지점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럼 주제부터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네, DDR5로 성장 모멘텀 확보, 기대해도 좋다. 아비코 전자입니다. 네, 오늘 아비코 전자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DDR로 성장 모멘텀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DDR5 지금 이게 D램 관련된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사실 DDR4가 지금 우리 사용하고 있는 게 2013년에 출시가 됐고요. 벌써요? 이미 네. 그렇죠. 꽤 오래됐어요. 거의 이제 9년 됐는데 현재 뭐 속도나 뭐 용량, 친환경성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DDR5로 이제 본격 교체가 사실은 좀 많이 시장의 기대보다는 많이 늦춰져서 올해 인텔 등 이러한 주요 회사들이 한 3분기 정도 이제 서버향 D램이 본격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체도 시장에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DDR5가 왜 좋은가 보면요. 지금 뭐 메타버스나 AI 등등 뭐 머신 러닝, 뭐 데이터 센터 등 이 속도는 기존에 약 2배가 늘어나고 용량도 4배 커진다 그러고 또 이 전력 소모량도 상당히 좀 축소를 시켜야지 또 친환경성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뭐 10에서 25%, 30%까지도 전력 소모량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여주는 측면에서 DDR5는 이제 시장이 본격 개혁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좀 많이 늦춰지면서 올해 3분기부터 이제 시작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올해 3분기부터 시세가 나와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해 주셨는데요.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요.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금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조금 더 시세가 일찍 나와줄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약간 좀 특수한 케이스인데요. 삼성전자는 글로벌 매크로 변수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우크라 상황이나 뭐 인플레나 여러 가지 영향들이 왜냐하면은 이제 인플레가 되고 또 우크라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반기 내년 뭐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좀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삼성전자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반도체 DDR5 쪽하고 연관해서 설명하기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주가 측면에서는 사실은 뭐 그동안에 워낙 뭐 6만 전자 지금 내려왔잖아요.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제 횡보하고 바닥을 좀 만드는 그런 과정이 좀 전개될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빠졌다는 점이 뭐 2020년부터 3만 원대부터 9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6만 원 다시 내려왔는데 어느 정도 이제 주가는 뭐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해서 조정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끝나지 않았을까 좀 싶고요. 단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크로 변수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성을 유지하는 데는 있어서는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국제적인 관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은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실적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나요? 네,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비코 테크라는 그 비상장이고요. 이제 그 PCB 제조하는 회사인데 인수를 하면서 약간 이제 별도 실적으로는 흑자를 계속 냈지만 연결 실적으로 이제 계속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아비코 테크 비상장 회사의 실적이 전환되면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아비코 전자로 본다면 일단 우선 아비코 전자는 DDR5 앞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올해부터 4년 정도 이제는 그런 사이클의 어떤 시작이기 때문에 4년간은 고성장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맞춰서 발맞춰가지고 최근에 300억 정도의 캐펙스 투자를 좀 했고 또 자회사 등 이런 쪽으로 출자를 진행하면서 신사업에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DDR5 특히 그 메탈 파워 인덕터라고 해서 이쪽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기존의 그 고사양 이
파워 인덕터 같은 경우 고객사의 점유율이 기존의 한 자릿수에서 이제 두 자릿수로, 그러니까 점유율이 2배 이상 올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파워 인덕터, 특히 메탈 파워 인덕터 등은 이 기존의 그 고부가 인덕터 시장에서, 그러니까 마진도 워낙 높기 때문에 기존 제품 대비해서 한 두 배에서 4배까지도 높습니다. 이래서 수익성 개선 폭도 높아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또한 과거의 그 주력 제품이었던 시그널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생산 시설이 이제 재배치되고, 이에 따라서 비용 절감, 또 그리고 효율성 증가가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비코 전자의 본업에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말씀드렸던 자회사 아비코 테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연결로 부담을 주었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 또 숫자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이 1분기부터 이제 확인을 시장에서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부터 아비코 전자와 이 안에 들어있는 비상장회사 100% 자회사거든요. 아비코테크의 실적을 보시면서 아마 1분기에 이제는 턴어라운드가 시작했구나 기대감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맞춰서 올해 증권사들 목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120억 원대, 또 내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80~90% 성장한 210억 원대를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성장하는 부분에는 말씀드렸던 DDR5의 개화, 그리고 자회사인 아비코테크의 실적 개선,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주가 상승을 이끄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위한 그런 모멘텀으로 보여질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전에도요, 개별 종목에서 실적을 많이 살펴봐야 한다. 이제는 정말 실적 장세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아비코 전자 한번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DDR5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의견 주셨고요.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보고 리포트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